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바깥놀이를 진행하는 방식과 바깥놀이를 보육일지에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깥놀이는 연령별로 기준 시간이 다르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만 0세는 주 3회 30분 실행해야 하고 만 1, 2세 영아는 매일 30분을 바깥놀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반은 하루에 1시간 바깥놀이를 실행해야 한다는 그 평가제 기준을 잊지 마시고 연령에 맞춰서 바깥놀이를 계획을 해야겠죠. 그리고 바깥놀이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문을 밖에 나가서 놀이를 시작하는 게 바깥놀이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깥놀이 전후로 정리시간이나 손 씻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따로 배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바깥놀이를 매일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나쁘다거나 혹은 정말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폭설 혹은 너무 추운 날, 폭염 너무 더운 날,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바깥놀이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체 활동을 준비해서 실내에서 대체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면 보육일지에 왜 나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놀이는 매일 경험을 해야 하는 평가제 기준이 있고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리고 나가서 놀이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못 나갔다면 왜 못 나갔는지를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미세먼지가 나쁘다거나 아니면 너무 폭설이 내려서 나가기 어려웠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육일지에다가 폭설로 인해 실내 대체 활동을 진행하였다. 미세먼지 나쁨으로 실내에서 준비한 대체 활동 무슨 놀이를 해봤다라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주셔야 하고요. 바깥에 나가서도 놀이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바깥놀이도 교사가 계획을 하긴 해요. 어떤 주제를. 하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강요하거나 이 놀이를 해보자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놀이를 나가서도 놀이 중심을 계속 이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실제로 평가제를 받을 때 바깥놀이를 나갔을 때 제기차기라는 놀이를 계획을 하고 이제 바구니에다가 제기를 담아서 가지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제기차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기차기가 어렵잖아요. 어른들이 차도 많이 못 차는데 아이들이 잘 차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원래 맨날 노는 것처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뭐 자기들끼리 막 뭐 이것저것 찾으러 다니면서 놀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 놀이를 준비한 건 뭔가 맥락과 이유 그리고 교사의 기대 같은 것들이 있는 놀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 달이 추석이 있어서 민속놀이를 좀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기를 준비한 건데 아이들이 이제 전혀 관심을 안 보이니까 또 이제 관찰자도 있으니까 더 긴장을 했었어요. 혹시라도 관심을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빠르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손에 제기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도 둘러보고 같이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기를 들고 막 돌아다니니까 제기가 이렇게 막 팔랑팔랑 흔들리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한 여자친구가 치어리더가 흔드는 그 응원 동구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거 제기를 달라라고 하더니 그 제기를 가지고 막 놀기 시작했어요. 치어리더 흉내를 내면서. 그러다가 저한테 노래를 틀어달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몇 명 여자친구들이 뭐 여기 뭐 공연한다 뭐 보러 와 막 이래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놀이터 바닥에 앉아서 공연을 구경하고 놀이터에 벤치가 있었거든요. 벤치 같은 데 올라가서 이제 막 춤을 추고 놀았어요. 저도 같이 춤도 추고 막 잘했다고 박수도 치고 막 놀았었는데 제가 관찰반이었고 또 면담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관찰자분이 오늘 놀이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 바깥놀이 계획이 제기차기였는데 전혀 다른 놀이를 하더라.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전혀 다른 놀이를 하나 지원해 주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하면 계획과 상관없더라도 좋아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 뭐 지난번에도 뭐 이런 놀이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말씀을 해드리니까 너무 아이들이 재밌게 놀더라. 보기 좋았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바깥 놀이도 우리가 어떤 도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는 있어요. 뭐 돋보기를 준비한다거나 현미경을 가지고 나간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제에 맞는 도구나 활용해야 되는 뭐 비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했던 방식은 사실 이랬거든요. 오늘 우리 돋보기로 밖에 나가서 뭐 관찰할 거야. 돋보기 하나씩 나눠줄게요. 손에 들어보세요. 하고 아이들이 이제 보는 모습 사진 빨리 찍어서 키즈노트에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이들한테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돋보기야. 이 돋보기로 뭐 개미를 관찰을 하면 개미가 더 크게 보인대. 돋보기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돋보기 해보자. 선생님 여기 준비해 놓을게. 이 정도만 제안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돋보기를 하고 놀지 안 하고 놀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돋보기를 활용해서 놀이를 할지는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바깥 놀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놀이 하시고 들어와서 교실에서 손 씻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바깥놀이를 이렇게 못 나간 날에는 아까 왜 못 나갔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고 대체 활동을 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제 나갔을 때는 어떻게 기록을 써야 하는지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바깥놀이에 나가서 했던 이 놀이에 대한 평가를 매일 적을 필요는 없어요. 보육일지에. 그래서 오늘 뭐 밖에 나갔는데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부족해서 내일은 뭐 해야겠다 이런 놀이에 대한 평가 있죠. 이 평가를 매일 적을 필요는 없지만 이 바깥놀이라는 건 평가제에서 기준에서 연령별로 시간이 있고 뭐 주 몇 회 매일 나가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그러니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알 수 있게 간략한 실행 기록을 적어주면 좋다. 이렇게 진흥원에서 답변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매일매일 길게 평가를 쓰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나가서 이 정도 경험했다. 뭐 했다. 이 정도로 짧게 적어주시면 체크하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짧은 예시 정도만 적어주셔서 실행 기록을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예전에 그 서류 경감 차원에서 간소화 일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놀이를 했으면 O, 안 했으면 X, 바깥놀이 나갔으면 O, 안 나갔으면 X 이런 식으로 OX 형태의 표기로 보육 일지를 작성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보육과정, 이 현재 평가제 지표에서는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갔으면 O, X 이렇게 표기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교사가 어떤 반성을 했고 이 놀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OX가 아닌 놀이의 평가를 교사가 직접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는 걸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OX로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놀이에 대한 정보들을 잘 넣으셔서 평가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